오늘도 매일경제 홍성현 기자와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기업, 아주 스타트업 중에서도 뭐 유니콘이죠. 토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핀테크 업체로 핀테크 세계에서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토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토스라는 서비스명이고요. 토스의 원래 회사 이름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승건 대표가 이 회사를 만들 때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당시 구호예요. 공화국 만세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2015년에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토스가 얼마만큼의 그러면 사용자를 가졌느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토스가 매월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지금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면 엄청 크네요. 1,000만 명이 엄청 크죠. 네. 지금 이제 이 핀테크 원래 금융회사들 다 포함해서 매월 MAU로 따져보면 1등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몇인데요? 카카오뱅크가 1,250만 명. 카카오뱅크가 1,250만 명이 이제 매달 이제 카카오뱅크를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보통은 보통 우리의 전통적인 금융강자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1,050만 명. 그래도 많이 쓰네요, 국민은행도.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토스예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뒤 밑에 있어요. 신한은행, 소울, 농협, 스마트뱅킹 이런 애들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토스가 이제 그러면 매달 이렇게 우리 국민 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앱을 봐도 한 2등 정도로 쓰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로 보면 1,80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스를 보통 송금 서비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1,800명 누적 가입해서 한 번쯤은 토스의 송금을 이용해봤다는 거예요.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올해가 7년 차죠. 토스가 그러면 뭘로 돈을 벌고 있느냐? 그러면 송금만으로 돈이 벌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송금 뭐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돈이 나가는 거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송금에서 이미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누적 송금액만 지금까지 130조예요. 130조 어마어마하네 진짜. 130조. 130조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송금을 이용했다는 거죠. 송금 서비스를.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에 락인돼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토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송금을 하면서 토스에 무슨 상품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토스가 다양한 상품들을 뭐 내놨습니다. 이것저것. 토스가 그럼 토스의 지향점이 뭐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토스는 모든 금융기관을 금융상품을 우리 서비스 안에 우리 앱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 지향점이에요. 금융 플랫폼이네요. 금융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맞아요. 자기네만 들어와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수수료 줘야죠, 쟤네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이 제휴한 업체들로부터 제휴한 업체 수수료를 줘야죠, 토스한테. 그러면 이제 상품을 잘 정리해 놔야겠죠.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상품 당신의 그 지금 신용 등급이 맞는 대출 상품에 따른 어떤 그 금융기관의 상품이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래비를 시켜 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신이 그러면 신용 등급을 알아야 되니까 무료 신용 등급 정보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기 쉽게 나래비를 시켜 놓은 게 토스의 핵심 역량이죠. 그렇죠. 토스의 핵심 역량. 이게 은행이랑 증권사만 해서 지금 40개 정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대출 업계나 카드사는 50개 정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보험사 10개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토스와 연결돼 있고 제휴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사실 저는 옛날에 서버가 한 번 이렇게 보내보고 이 송금액도 그 당시엔 안 컸고 그 다음에 뭐 다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안 썼어요 사실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잘하나 보다 그 정도는 있었는데 홍 기자님이 지금 정리해 주시는 거 듣고 나니까 완전 금융 플랫폼 됐네요. 왜냐면은 신한은행 들어가면 우린 신한은행밖에 못 쓰고 어디야 뭐 농협 들어가면 농협밖에 못 쓰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접근성이 다 있는 거고 얘네가 그 다음에 이걸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니까 맞춤형 상품을 내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를 왜냐면 그 은행 가면 그 은행 상품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대단하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그 이제
이런 유사한 핀테크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위 하는 카카오뱅크나 그다음 뱅크샐러드 이런 데들도 이런 유사한 뭐 나래비 상품 추천 같은 걸 하는데 다 토스가 원조입니다. 토스가 잘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핀테크 앱을 만들어서 저렇게 상품 추천을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게 기타 이제 잘하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뱅크샐러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2017년 2월에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토스가 처음으로 내놓거든요. 지금은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신용등급 자기 거 그냥 검색해 보면은 몇 등급이고 몇 점이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감춰진 정보였어요. 내가 알 수가 없는 정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정보였는데 이제 그거를 토스가 아니 왜 그렇게 할지 내가 대출 아까 그 대출 상품 받고 내가 뭐 상품 추천 받으려면 내가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몇 점인지 내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5등급인지 파악이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017년에 그 서비스를 하고 18, 19년에 실제로 우리나라 신용 등급자들의 1등급 비율이 갑자기 확 늘었대요. 뭐 10%, 20% 이게 확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데이터 오류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고장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 찾아보니까 토스가 이유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토스의 무료 신용 등급 조회를 보고 토스를 따라하기 시작한 여타 뱅크 업체들이 무료 신용 등급 조회를 또 막 이렇게 내걸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럼 내가 점수 낮으면 좀 기분 나쁘고 대출도 적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금융 메타인지가 올라간 거네, 쉽게 말하면은. 메타인지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스의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이외에 토스가 이 우리나라의 불편한 지점, 금융의 불편한 지점을 하나씩 바꿔가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토스 증권이라든지 맞아 그것도 봤어. 증권도 한다 그러고 토스 증권, 보험도 한다 그러고 보험도 한다 그러고 이것도 이제 다 토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금융의 영역들이 일반 사람들과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렵고 UX가 나빠요. UX가 나빠요. UX가 나빠요.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걸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험 얘기해 보면 보험이 이제 그때 토스가 새로 만든 앱이 보험 설계사 영업 지원 앱 이름이 토스 보험 파트너예요. 이 앱으로 해서 전국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협회에 등록된 40만 명의 설계사와 토스랑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인하고 끝나는 거죠. 저 보험 한 3개, 4개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데 그 토스가 40만 명의 설계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 설계사들이 경력이 어땠는지 어떤 설계 상품을 계속 해왔는지 그 정보들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고객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딱 보이고 이 설계해 주시는 분들도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이고 그래서 매칭이 잘 되고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이전에는 없는 영역에 그 좀 불편했던 보험의 파트를 토스가 갑자기 일상으로 훅 들어오게 해서 내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 높인 거죠. 말 그대로 핀테크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 높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토스가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됐을까? 토스의 이런 혁신의 근본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표 같은 거를 무슨 이제 봉 차트, 캔들 차트 같은 거를 그 지표에서 싹 없애고 그냥 그래프로만 이렇게 그려서 젊은 애들 2030에 아직 2030까지는 아니지만 20대들이 오히려 MG? MZ세대. MZ세대? 그렇죠. MZ세대들의 증권이나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처음 접해도 뭐 어색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네가 돈이 얼마인데 지금 뭐 그냥 그냥 물건 사는 것처럼 모바일 상품 사는 것처럼 할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거의 근본의 원인은 뭐냐 전 이게 바로 토스의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컬처 에반젤리스트라는 직책이 토스에 있어요. 그게 뭔데요?
못 컬처, 들어보셨죠? 예, 컬처 예. 에반젤리스트. 문화 복음주의자. 그렇죠. 그게 토스의 조직 문화를 신입 사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일반 사원들에게도 토스가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직책을 토스 에반젤리스트라고, 토스의 컬처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책이 있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토스만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직책인데, 이게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입사원이 토스에 왔어요. 토스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문화, 토스의 이승건 대표를 위주로 한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조직 문화는 이렇습니다라고 옆에 한 3개월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직접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아, 저렇게 납득이 안 가, 이 경우에 납득되세요? 납득이 안 가면 반대의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뭐 사내 복지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언제든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신입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아요. 쫄지 말아요.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를 그 C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순간의 힘에서 나오는 건데, 순간의 힘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 특히 그 순간에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게 어떻게 효과가 극대화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면은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그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 신입사원 없다고 해서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고 다 바쁘고 다 자기 안위가 중요하지 신입사원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눈치를 보면서 쓰잘데기 없이 받지 말아야 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업무를 배워가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은 효과가 몇 배로 증대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순간의 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게 토스네. 저는 놀랍네 이게 진짜. 저도 이 토스의 조직 문화 얘기를 공부하고 뭐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어떻게 이런 조직 문화를 갖추고 유지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저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토스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모든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쉽지 않죠. 왜냐면 보통의 그 정보의 권력이라는 게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도태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시다시피 내가 좀 늦게 왔고 얘네는 다 아는 내용이고 나는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물어본다고 잘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막 곤란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토스는 그걸 이제 사내 망에 있는 자기네들 그 솔루션에 다 넣어놔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정도의 토론을 이어왔고, 이 정보는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이 정보는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대표만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 레벨에 있는 것도 그렇게 퍼져나가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일반 사원들에게도 다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 그게 이제 토스의 또 핵심 경쟁력이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신입, 경력,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대화가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정보를 다시 취합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는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떤 그 윗사람이 어떤 의중을 밝히면 우리가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토스는 뭐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너무 웃겨요. 그냥 막 다 손들어요.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제가 왜 이 상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대표도 우리 구성원이 납득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같이 상품을 만들고 꾸려가자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 두 가지가 저는 이 토스 서비스들 중에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연공서열이 강하고 장유유서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 자체가 반기를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저 정도는 정말로 특수하게 잘 되고 있는 거고, 저는 일단 일반 기업은 뭐부터 잘했으면 좋겠냐면은 그냥 반기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연봉 협상.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데나 좀 이렇게 안정적인 데 들어가면은 사실 연봉 협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통보지 일방적으로.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러고 그다음에 획일적으로 오른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다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에 대한 협상이 되게 치열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만족하면 당연히 수긍하는 거고 오히려 내 생각보다 많이었으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고 거기서 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연봉 협상을 되게 쌍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는 뭐 다 수긍하는 편이지만 아닌 친구는 저는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너무 좋은 문화인데 이거를 다 따라가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가볍게 우리가 가볍지만 중요한 데가 그 일단은 내가 내 목소리 내야 되는 게 저는 일단 연봉 협상부터 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좀 첨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것저것 따져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 협상 때 제 목소리도 내고 토스도 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 문화가 있지만 중요한 건 또 복지잖아요.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구성원들이 실제로 누리는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정보 접근성 대표에 대해서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납득할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들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토스가 재밌는 게 모든 팀원에게 1인 1 법인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제한이 없어요. 별도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인카드로 점심 저녁 다 사용해서 뭐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번 달에 뭐 돈이 많이 나왔네 어쨌네 이런 얘기들을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커피 4일로라는 팀원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한 데가 있는데 각 층마다 토스에 이제 한 3층 뭐 이렇게 쓰는데 각 층마다 뭐 디카페인 음료까지 일반 카페인 뭐 커피부터 해서 커피 음료, 차 음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가지 넘는 음료가 제공되는 그 기본적인 카페들이 한 3개가 있고 엄청나네. 그렇죠. 거기는 아침 식사 샌드위치도 준대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별 사이렌 오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그냥 뭐 회의하다가 주문해놓고 회의하다가 가서 이렇게 또 받아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사내 편의점도 있어요. 사내 편의점에 이게 7개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일단 무제한 간식 다 무제한. 그다음에 뭐 칫솔, 치약, 머리끈, 양말, 스타킹, 뭐 여자분, 남자분 할 거 없이 뭐 필요한 이제 생필품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필품 다 무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수준에 비해서 다른 핀테크와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게 지금 이제 아까 왕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준다 이런 경우에는 또 아닐 수 있지만 그 수준도 적절하게 다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수업계 원래 금융권에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꾸 토스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토스에서 어떤 이런 조직 문화 좋고 복지 좋고 혜택 좋고 그러면 뭐 비슷비슷하면 업무 강도라는 게 비슷하면 돈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비슷한 처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스가 핀테크 왕자가 돼가는 이유가 그런 이런 조직 문화를 핵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사회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뭔가를 바꿔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직 문화 좋은 회사 얘기 들어보면은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잘 되면은 다른 회사는 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다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지옥 같으면은 솔직히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 리더가 깨어 있으면은 돈도 돈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보면은 이렇게 조직원들의 뭐랄까 안위를 걱정해주면서 이렇게 뭔가를 확 올려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돈 안 쓰고도 생각보다 돈 덜 쓰고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뢰가 더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토스 얘기가 막 너무 좋은 게 많지만 저는 또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토스가 저는 솔직히 제 예상보다 토스는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토스는 카카오뱅크랑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서비스에서.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 지점은 뭐 독자적으로 생존하겠지만 카카오도 보험할 거고 그럼 카카오도 이거 할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존의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작은 편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막 거기는 뭐 영업이익이 몇 천억이기 때문에 매출 천억 갖고는 기존 금융사한테 택도 없는데 과연 이 금융회사들이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증권사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금융회사들도 은행들도 돈이 많은데 얘네가 과연 이게 정신 차리면은 이걸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문화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뒤집히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홍 기자님이 오늘 토스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기회 되시면 카카오뱅크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그럼 금융의 승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금융의 승자인지 카카오뱅크도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요. 지금 뭐 IPO 하면은 기존의 제일 큰 금융업체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좀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에 좀 만약에 힘드셔도 좀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카카오뱅크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신세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